안녕하세요. 3조 MBTI의 I가 6명이 모인 I6팀의 컴패 프로젝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목차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이나 집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고 계신가요? 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실종되거나 유기되는 반려동물들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매년 증가하는 유기, 실종되는 반려동물들을 위한 플랫폼을 기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팀 구성 및 역할입니다. 프론트엔드는 박상우, 이지현, 김영우 팀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백엔드는 이주호, 이범진, 유현호 팀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찬가지로 다음 역할들을 담당했습니다. 이어서 시연 영상과 함께 프론트 팀의 발표로 이어나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론트엔드 발표를 맡은 김영후입니다. 저희 팀은 전체적으로 기술에 대한 숙련도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일정을 맞추기 위해 보수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구현 난이도를 높이는 것보다 기존에 배웠던 것을 다지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저희 팀은 일정을 맞춰 구현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얻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프로젝트를 하면서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거창하지 않은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때나 궁금한 것이 있을 때마다 우선 팀 노전에 기록하고 왔습니다. 당장은 완벽하게 조사하고 공부하진 못했지만 프로젝트가 끝나고 부족한 점을 채우면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90% 코드 리뷰를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목표는 100%였습니다. 이렇게 리뷰에 노력을 기울였던 것은 일관성 있고 읽기 쉬운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일관성이 있으려면 팀원 간의 사고방식을 계속해서 맞춰나가야 했고, 읽기 쉬운 코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으려면 서로의 코드를 보고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알려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모든 것이 실무라고 생각하고 현업의 프로세스처럼 컨벤션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이렇게 코드 컨벤션도 미리 정해놓고 코드 리뷰를 통해 서로 교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위기 주도 개발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위기가 있을 때, 즉 데드라인에 가까워질 때 개발에 대한 집중력이 월등하게 올라간다는 것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프로젝트 기간 동안 데드라인을 각자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 밀슨할 때가 있더라도 데드라인에 대해 반드시 책임지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장점은 집중이 매우 잘 된다는 것이고 부작용은 처음에는 여유롭게 하다가 막판에 몰아쳐 건강에 안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시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보이는 페이지는 메인 화면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리다 보면은 무한 스크롤이 구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헤더에서 유저가 작성한 실종 및 보호 게시글과 보호수 동물 게시글을 나누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종 및 보호 게시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그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마크를 클릭하면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방법은 로컬 회원가입과 오오스 회원가입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또한 임시 비밀번호 발급 기능 역시 구현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로컬 회원가입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과 이메일을 입력하고 인증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이 성공하면 메인 화면 페이지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모든 게시글이 불러와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관심 지역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관심 지역은 2개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1개만 등록해 보겠습니다. 다시 메인 페이지로 돌아와서 관심 지역에 대한 게시글이 불러와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글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작성해야 할 항목이 많으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 작성이 성공하면 글 상세 페이지로 이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댓글 생성, 수정, 삭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마크를 클릭하면 내가 저장한 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내가 쓴 글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심 지역의 게시글이 올라오면 알림 또한 받을 수 있고 삭제 역시 가능합니다. 서치 모달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실종 게시글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관심 지역이 등록된 상태이기 때문에 관심 지역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실종 게시글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실종 게시글이 잘 불러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번에는 목격 게시글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중첩 적용도 가능합니다. 실종의 강아지, 닥스훈트를 선택하고 수컷으로 검색을 하면은 게시글이 정상적으로 불러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날짜 순 정렬 역시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시연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컴패 시연 영상을 잘 보셨나요? 이어서 다시 백엔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적용한 기술 스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컴펫의 프로젝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는 라우트 53을 통해 EC2 서버와 요청을 주고받습니다. 서버에서는 유기동물 관련 오픈 API와 캐싱 서버를 활용하였습니다. 테스트 코드를 기반으로 REST 독스를 생성해내고 클라우드 워치와 슬랙으로 로그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개발 스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바 14 버전을 사용했습니다. 컴패팀의 CI/CD는 GitHub 액션을 이용하여 이벤트가 트리거 될 때마다 CI가 동작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 짜르 압축 파일을 S3에 업로드 후 코드 디플로이를 활용해서 EC2 서버에 자동적으로 배포되도록 했습니다. 빌드 시에 스타일 체크, 자코코, 소나큐브를 연동하여 코드에 대한 검증 또한 같이 진행했습니다. 설계한 ERD는 게시글과 사용자 위주로 연관관계가 구성되어 있으며 총 21개의 테이블이 있습니다. 저희 팀은 매일 스크럼을 통해 진행 상황을 공유하였고 매 작업마다 이슈를 생성하고 이슈를 기준으로 PR을 작성했습니다. PR은 최대한 작은 단위로 생성하여 리뷰의 편의성을 높이고 팀원 1명 이상의 승인이 된 상태에서만 머지를 허용했습니다. 주 단위의 스프린트를 나누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백엔드에서 먼저 API를 설계하고 프로트 분들과의 피드백을 통해 명세를 작성했습니다.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프론트엔드 팀원분들의 편리한 작업을 위해서 API 모킹을 진행했습니다. 더미 데이터를 넣어 REST 독스로 문서화를 진행했고 팀원분들은 문서화 데이터를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시도했던 다양했던 시도들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라이브러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컴파일 시점에 매핑 구현체를 자동으로 생성해 객체 간 매핑해주는 맵 스트럭처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중복 코드인 컨버전 작업을 줄이고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했습니다. 프론트와 개발 시에 서버에 에러가 발생하면 항상 서버에 접속해서 로그를 확인해서 프론트 분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굉장히 번거로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클라우드 워치와 슬랙 웹훅을 활용하여 에러를 관리했습니다.
다음은 리패토링에 관한 부분입니다. 매번 컨트롤러나 서비스 레이어에서 시큐리티 컨텍스트 안에 있는 회원 객체를 검증하는 일이 중복되었습니다. 임의의 값을 전달해주는 아규먼트 리졸버를 활용하여 컨트롤러 레이어에 도달하기 전에 로그인 여부를 판단하는 로직을 두어 관심사를 분리했습니다. 스프링 시큐리티 테스트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토큰 기반으로 인증된 회원 객체를 판단할 수 있는 커스텀 어노테이션을 만들어서 테스트에 사용했습니다. 이미지 밸리데이션을 위해서 커스텀 어노테이션을 마찬가지로 구현했고, 업로드 시에는 지정된 이미지 개수가 허용되어야지만 업로드 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합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게시글 조회 시 조회수가 증가하는 로직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트랜잭션에서 같은 조회수를 데이터를 변경할 때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버전 정보로 트랜잭션 충돌을 판단하는 낙관적 락을 적용했습니다. 컬을 이용해서 간단한 동시 요청을 재현함으로써 조회수가 유실되지 않는지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로그 내용과 같이 트랜잭션이 충돌하는 순간 예외가 발생하였고, 예외 처리를 통해 조회수가 유실되지 않고 제대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낙관적 락 사용에 따라 항상 엔티티가 수정이 일어나며 업데이트 문이 일어나므로 다이나믹 업데이트 어노테이션을 활용해서 실제 값이 바뀐 컬러만 업데이트하는 쿼리가 나가도록 최적화를 진행했습니다. 게시물 엔티티에는 간신수와 댓글수와 같은 카운트 기능들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매번 엔티티 컬렉션의 사이즈를 통해 구하거나 엔티티 카운트 필드를 둬서 관리하는 경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서브 쿼리를 통해 카운트 값을 가져오는 포뮬라를 이용해서 구현했습니다. 다음은 성능 개선 부분입니다. 변경이 적고 자주 조회되는 품종과 지역 데이터들을 매번 DB에서 가져와서 응답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캐시 저장소를 두어 데이터가 있으면 캐시에서 가져오고 없으면 DB에서 가져오는 캐시 전략을 도입했습니다. 조회 메서드의 캐시 어노테이션과 값이 바뀌는 메서드의 캐시 삭제하는 어노테이션을 활용하여 캐시를 사용하기 전보다 응답 속도를 훨씬 더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M+1 문제입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JPA ORM의 특성상 다양한 상황에서 M+1 쿼리가 발생했습니다. 그 M+1 쿼리를 회피하기 위해서 매니2원에서는 패치와 엔티티 그래프를 통해 해결하였고 원투매니 관계에서는 배치 사이즈를 적용했습니다. 저희는 쿼리 DSL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쿼리 DSL도 패치 조인을 통해 먼저 패치를 해서 가져오면 M+1 쿼리가 나오지 않아서 괜찮습니다. 하지만 프로젝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패치 조인이 사용이 불가능하고 이 해당 메서드를 실행하면 M+1 쿼리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M+1 회피를 위해서 일반 조인을 사용하고 프로젝션에 패치한 엔티티를 넣어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비동기 처리입니다. 저희 비즈니스 로직상 게시글 생성의 마지막에는 해당 게시글의 지역을 관심 지역을 둔 모든 유저에게 알림을 생성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성능 개선을 위해서 알림 생성 로직을 비동기 처리로 구현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게시물은 생성 후 바로 응답이 완료되고 알림이 생성되는 작업은 비동기로 처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과 시도들을 통해 저희는 프로젝트 기간 동안 40개의 API를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의 프로젝트를 끝내며 느꼈던 점과 배운 점을 적어보았습니다. 백엔드에 느낀 점입니다. 프론트에 느낀 점이며 프론트와 백엔드 모두 서로 협업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던 프로젝트라고 공통적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